안녕하십니까. 이혼의 타워 힐링입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자, 중국은 아직도 흐린 날씨가 계속되어서 봄을 기다리는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직까지 기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요. 한국은 추위가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는 아직도 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제 히터를 켜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꽃이 좀 이렇게 만개를 한 꽃이 띄엄띄엄 부분적으로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이제 꽃망울이라 하죠. 자, 이 꽃망울이 아직 나무에 붙어서 이 꽃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 계속되고 저희가 이제 이번 달 말이면 한국을 떠날 건데 아마 그때쯤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식간, 천간의 식간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을 임계까지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습사주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자, 개수일간이라는 임수라는 물과 또 비교가 되는 음의 물이기도 합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왜 지금 사주 공부를 하고 있을까? 사주 공부가 인생에 무슨 도움을 줄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뭔가 궁금한 일이 있을 때 특히나 뭐 어떤 시험 합격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사나 사업을 새로 시작했을 때 아니면 동업을 해서 좋을지 나쁠지 아니면 집을 이사를 해서 좋을지 나쁠지 여러 가지 궁금한 걸 물으러 가는 것이 철학관이나 점을 보러 가는 곳이나 보통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선택하는 어떤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걸 물으러 간다고 생각한다면 아주 이 공부를 그렇게 깊이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명리학에 우리가 명리학자로서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명상가로서 또는 종교인으로서 모든 것이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고 이 길을 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리학을 하는 또 사주 공부를 하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밝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밝은 빛을 그들에게 뿜어내 주는 거죠. 자,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뭔가를 맞춰야 된다는 데서 자꾸만 한계를 짓고 그것을 잘 맞춰야지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이 좀 인기가 있어진다는 그것에서 자꾸만 이 사주 공부가 한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굉장한 학문이고 앞으로도 미래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뒷세대들에게도 각광받을 학문인데 자, 지금 현재 어떤 이 사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이 공부에 한계를 짓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부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식생활과 분명히 어떤 연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꾸만 인기 위주의 어떤 명치감이나 잘 알아맞추는 데에서 한도를 짓고 끝을 내버리니까 이 공부를 한 그 노력의 시간이나 공부를 하시는 분의 역량이 빛을 발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사주 공부를 해야 되냐고 지금 그 어떤 질문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답이죠. 답을 드린다면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은 여러 가지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매체가 너무 다양하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으로서 나의 인생을 우리가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잘 갈 수 있는데 특히나 이 사주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한 굉장한 신뢰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한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한 뭐랄까요,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스토리라는 거죠. 자, 그 많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값진 에너지인지 값진 존재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사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흐름을 우리가 대강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맞다 아니다 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국한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에너지의 흐름이나 나에게 나의 본성에 어떤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성격인가, 아니면 나에게 왜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의심병이 많은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가. 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자, 그 고민들이 극기야에는 우리 인생의 어떤 발목을 잡는 결과를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 공부라는 것을 알고 하게 됨으로써 우리 인생을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나 자신에 대한 개척자적인 어떤 인생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주의 흐름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전생에 만들어 놓은 성적표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서 그 힘은 이 사주의 에너지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인생이 정해져 있고 어떤 결론이 다 나와 있다면은 하늘이라는, 예를 들어서 창조주가 있대도 하늘도 굉장히 심심한 이제 작업이죠. 자, 그렇게 다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그 각본대로 모든 것이 흘러간다면은 하늘이 인간들의 삶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관심을 두고 항상 지켜보는 이유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변할지 모르는 인간의 신성의 에너지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그 신성의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와 똑같은 거죠. 그 에너지가 발휘되는 인간에게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는 거죠. 자, 그것이 돈이고, 그것이 어떤 명예고, 그것이 어떤 인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 해서 그 사람에게 대단한 에너지를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고 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레벨에서 가수와 어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레벨을 두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떤 레벨을 두고 이 사람의 퀄리티가 낮다 높다라는 건 없는 거죠. 하늘에 오직 단 하나의 포커스는 어떤 자손이든지 어떤 레벨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규칙이 되는 거죠. 자, 하늘의 법칙에서는 통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인간의 에너지 존재들이 하늘의 에너지, 신성의 에너지를 찾아서 올라오느냐는 거죠. 자, 그런 에너지를 보여주고 그런 예시를 만들어주고 그런 모델이 되는 인간에게 하늘은 수많은 경지와 수많은 이제 힘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로지 하늘의 포커스죠. 그렇지만 하늘에게는 이 레벨과 저 레벨이 절대로 다름이 없고 하늘 자체는 모든 인간이 똑같은 이제 하늘의 자식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라는 공부함으로써 종교를 가져서 내가 기도를 하고 매일 나를 가다듬고 반성하고 단련을 시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나의 에너지 자체는 어떤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 자,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지금 하늘의 에너지와 어떤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자,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주 명리학을 통해서 인생의 흐름과 대우주의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한 어떤 우리가 무기를 하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기라는 것이 나쁘게 쓰일 때는 굉장히 이제 살인을 한다든가 많은 대량 학살을 일으키는 안 좋은 존재지만 이 무기라는 것이 또 어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이 무기가 큰 몫을 하는 거죠. 역사의 한 장면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도 이 무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재료가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힘의 어떤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꿈을 향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많은 마인드 강의나 자기 개발 그런 프로그램에서 자,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많은 이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 많이 갑니다. 하지만 왜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자, 여기에는 굉장히 어떤 차이가 있고 굉장한 다름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그 에너지가 내라는 자신이, 나라는 이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나를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한 스토리나 어떤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어떤 대목이, 그런 어떤 법이 좋아서 내가 따라만 한다면은 그게 이제 한계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오래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에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너져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나를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제 취합해서 내가 내 것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놈의 뿌리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취합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것이 중요한데 근원을 알아내기 위한 작업이 우리가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위치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영국 사람이든 내가 한국 사람이든 내가 러시아 사람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의 에너지는 그 원리는 다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간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나 영성가들의 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아라, 에고의 본성을 알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좋은 이제 방법이 있지만은 그 방법 중에서도 첫 번째 그 방법을 내가 쓰고 내가 지치지 않게 그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본성의 에너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나의 신념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신뢰도를 얻게 되는 과정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리학이라는 이 사주라는 이 대단한 학문이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큰 이제 빛으로 저는 그 발길을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개수일간에 대해서 개수일간이 한습이 됐습니다. 한습의 주자 금수가 또 많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은 임수, 개수, 금일간, 경금, 신금은 자, 본 에너지들이 많아서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신강해졌지만 힘들어지는 경우로 변색이 된 거죠. 바뀐 겁니다. 변색이라기보다 에너지가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수일간의 에너지도 물론 음일간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임수가 신강해지고 금수의 기운이 많아서 한습이 된 경우에도 인생에 참 살기가 곤란한 일을 겪지만은 개수라는 음일간이 또 한습이라는 에너지 놓여졌을 때 똑같이 힘든 과정을 걸어가지만은 또 하나의 또 어려움이 있다면은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임수라는 큰 이제 물기가 내 사주에 있다면은 그게 더 힘을 더 크게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양의 에너지가 내 옆에 포진되어 있다면 분명히 음은 양 속에 파묻혀 버립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음일간의 굉장히 이제 슬픈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음일간 개수라는 것이 분명히 한습이 됐다는 것은 물과 금의 에너지가 많다는 뜻인데 그 속에 분명히 비견급제의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 음일간은 이제 예상하기로는 나의 형제, 자매, 동료 또는 나를 도와주는 물기를 도와주는 것은 이제 금의 기운이니까 자, 인성, 친정 어머니 또는 나의 식구들, 형제, 자매, 가족이 내 인생에 굉장한 해를 미치는 존재로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개수일간 본연의 천연의 특성을 이제 알아보면은 개수일간은 임수라는 것은 큰 바닷물이고 태평양 물과 같은 깊이 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개수는 나무 피지를 위해 이렇게 아침에 이슬처럼 동글동글하게 이슬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의 물 또는 음지 우물 속에 우리가 우물에 이렇게 가면은 항상 우물이 깊기 때문에 음지입니다. 그렇죠? 음수죠. 자, 그 속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물 또는 이렇게 산골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떤 산골에 어떤 이 냇가나 이렇게 시내 쪽으로 조그맣게 돌돌 흐르는 물. 자, 전체적으로 임수의 에너지라는 것은 눈에 띄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주 얕은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격을 보면은
임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물이기 때문에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죠. 속을 알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음수인 개수와 같은 경우에는 나무 피질 위에 이슬이 눈에 훤히 보이죠. 그리고 오솔길 옆에 흐르는 작은 시내 같은 경우에도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물 깊이가 얕기 때문에 순하다, 연약하다, 열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변색되기도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개수일간의 천은의 특성을 한번 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수의 특성. 개수는 음수에 해당하며 천간의 마지막 오행이다. 실제로 음양의 순환 법칙에 따르자면 어디가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개수일간이 천간의 마지막 이제 그 에너지지만 이 수라는 것은 생명을 또 발화시키는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만들고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완성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 어떤 형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원이죠. 존재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의 특히 정자의 어떤 그 기능은 물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사주에 물기가 많다는 것은 약간 성욕이 강하다, 성욕이 풍성하다. 자,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어떤 근원의 에너지가 이 물이라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음양의 순환 법칙에 따르자면 어디가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십천간의 대미를 장식하는 기호이기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지용했을 뿐이다.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 아니고 끝과 시작. 어떻게 보면 끝이요 시작점이죠. 자, 그렇죠. 애매한 경계에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한 것이 또 개수의 에너지입니다. 자, 개수는 생명의 원천으로 임수 이외에 맑고 깨끗한 모든 물을 지칭한다. 인체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 생명의 씨앗도 한 방울 물로 이루어져 있다. 물의 특성상 아래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 겸손한 면이 있으며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 또한 개수의 장점이다. 임수가 속을 알 수 없는 구석이 있는 것에 비해 개수는 속을 훤히 드러내놓고 있을 정도로 온순하고 깨끗하다. 그러나 아무리 총명하고 순종적인 개수라 하더라도 주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사주가 너무 강하면 독선적 성정으로 인해 안하무인이 될 수도 있으며 변덕이 심하게 된다. 반면에 너무 약하면 아주 음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어 외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래서 개수라는 일간이 굉장히 음의 기운이고 얕은 물이지만은 만약에 비급이 많고 굉장히 음의 이 습한 기운이 물기가 많이 갔을 때는 개수 또한 이제 양수로 볼 수밖에 없죠. 개수의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양의 임수의 인생으로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태평양 물같이 큰 물이 흐르고 있는데 자, 내가 이슬 같은 작은 개수가 옆에 있다 해서 그 존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죠. 그냥 태평양 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조금 멀리 되네요. 오늘은 제가 이제 조금 카메라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여자분이고 자, 개수일간이 한습이니까 여기도 이제 똑같습니다. 해자 축월에 분명히 태어났겠죠. 자, 그렇죠. 겨울에 또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개수가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연간에 임진과 월간에 임자, 자, 일지에 계묘, 자, 시주에 을축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간과 월간, 자, 본, 사주, 본체는 개수. 자, 그리고 이제 시간에 보니까 을목으로 이렇게 태어났네요. 자, 연간에 지금 임수, 자, 월간에 임수, 굉장합니다. 물이. 임수가 하나만 있어도 굉장한 물을 이루는데, 자, 임수가 두 개나 개수 옆에 붙어서 그의 개수 자체가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개수라는 인생으로 산다기보다 나는 양수인 임수의 인생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연지에 보니까 임진으로서 진토가 또 이렇게 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옆으로 월지로 내려가니까 임자로 자월에 또 태어났네요. 그죠? 자, 물기가 또 굉장히 있습니다. 천간에도 물기가 많고 지지로 내려오니까
물기가 많은 흙이 있으며 또 물기가 많은 계절 자월에 또 태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일지로 내려가니까 묘목이라는 묘일에 또 태어났네요. 계묘 일주죠. 자, 묘라는 것이 계수 자체에는 수생목해서 자식입니다. 여자니까 그렇죠. 자, 자식인데, 자, 이렇게 물기가 많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묘목이라는 특히나 이제 묘목은 인목과 다른 게, 인목은 이제 양목이죠. 병화가 들어있는 따뜻한 목입니다. 불기가 있는 목입니다. 자, 그래서 묘목은 쓴목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묘목이 월지에 있을 때는 또 다르죠. 월지에 있을 때는 쓴목으로 보지 않고 묘목 자체에 양의 기운이 사양이나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목으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일지에 저렇게 묘목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 저기서는 쓴목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물기에서 습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나무다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자식이 아프다, 자식을 가질 수 없다, 자식이 애를 먹인다, 자식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자, 이런 식으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 속에 있는 묘목, 인목이라면 그래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겠죠. 누구보다 필요한 자식이고 따뜻한 화기가 있는 자식이라서 착한 자식이다, 효도를 하는 자식이다. 자, 나에게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주는 자식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묘목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식을 가져도 굉장히 나에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어떤 증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묘목이고, 자, 시주로 가니까 을축으로서 또 시지에 보니까 축월이라는 또 이 관성이 떴습니다. 자, 개수라는 일간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이 개수일간이 여자니까 남편이라는 것은 여자에게 나를 극하는 것이 남편입니다. 남편인데, 자, 여기서는 보니까 연간의 연지의 진토, 자, 시지의 축토입니다. 자, 같은 토라도 진술 충미 중에서 또 술토와 미토는 정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따뜻한 토입니다. 이렇게 물기가 많은 토에, 이렇게 물기가 많은 상황에서 자, 술토나 미토의 남편을 만났다면 나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남자죠. 이 음기가, 특히나 물기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물기를 잡아주는 첫 번째 이제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병화의 에너지보다 오히려 무토의 에너지가 굉장한 물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습하고 한하고 물기가 많은 사주다 하면은 병화보다는 무토나 아니면 술토나 미토나, 자, 이런 토들이, 따뜻한 양토들이 이 습한 기운을 빨아내기에는 첫 번째 이제 그 어떤 에너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안 좋은 거 두 개를 딱 다 만났네요. 자, 습기가 있는 개수가 들어있는 축토와 개수가 또 들어있는 진토입니다. 축축한 흙이 안 그래도 이렇게 물기가 많은 상황에서, 자, 이거는 흙이 아니죠. 에너지를 보면은 여기서 그냥 사주상에 에너지 그 형태로 보면 토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토가 일을 하는 에너지의 깊속 본성의 에너지를 보면은 이것은 물입니다. 흙탕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많은 물 속에 휩쓸려가는 남자라는 것은 나에게 해를 주는 남자, 건강하지 못한 남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내 인생에 어떤 발목을 잡는 남자. 자,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주가 이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사주가 변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자, 이분의 본 사주 자체에 보면은 지금 수기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망가지는 에너지들이 나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몰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목으로 강하게 몰려버린다든가, 자, 화로 강하게 몰린다든가, 수로, 토로, 금으로 이런 식으로 어느 오행의 에너지 중에 한 가지로 이렇게 휩쓸려 버리면은 분명히 어떤 다른 에너지는 타격을 받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라는 에너지로 봄나 개수가 같은 형제 자매를 만나서 굉장히 신강해졌지만은,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라는 에너지로서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버렸기 때문에, 자, 목이라는 에너지, 자, 화라는 에너지, 토라는 에너지, 자, 이런 식으로 목화 토라는 이 에너지들은
굉장히 인생에 어떤 힘듦을 겪는 이 사주의 육친들이 인간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자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남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느 날 느닷없이 겪는 교통사고나 어떤 병적인 어떤 사고들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이렇게 먼저 가거나, 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사주상의 어떤 에너지가 한쪽으로 급격하게 몰려버리는 그때, 아니면은 사주상에 내가 어떤 강한 충을, 나에게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 묘목이 아니고 임목이 떴다 했을 때, 임목 또한 이 사주에서 굉장히 힘든 이제 그 여정을 걸어가지만 그래도 묘목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임목이 있을 때는 어떤 충도 받지 않는 건강한 상태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로 남아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대운이나 어떤 행년에서 인신충으로 이 임목을 깨는 일이 나타날 때는 이 사주에 엄청나게 안 좋은 쓰나미 같은 인생의 파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순간에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먼저 가거나, 가족 중에 누가 하나 큰 이제 사고를 입어서 온 식구가 이제 아주 힘든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분의 지금 이 여자분의 사주의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신의 경술, 기유, 무신, 정미, 병으로 이렇게 5살부터 노년의 에너지를 지금 계속 중년부터 노년까지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5살부터 해술유로 신유술 해자축이 가을 겨울의 대운이죠. 44살까지. 자,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초반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이분은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잘하는 도화살이 또 월지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도화라는 것이 좌오묘유죠. 좌오묘유의 도화살인데, 자, 좌오묘유의 도화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인생이 잘 풀리고 대운이 잘 흐르고 나의 사주가 중화를 잘 이루고 있을 때는, 자, 어떤 살들도 나쁘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자, 그 살들에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좌우묘유의 도화살 같은 경우에도 잘 흘렀을 때는 어떤 예술적인 끼를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창조적인 일에서 빛을 낸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남다른 아이디어와 재능 면에서 빛을 내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이렇게 습하고 물기가 굉장히 많아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대운마저도 이렇게 44살까지 인생에 굉장한 물기를 더해주고 힘듦을 더해주는 이런 상황에서 자라는 이 도화라는 에너지가, 특히나 묘라는 일지에 이렇게 해묘 위에 자도화로서 이렇게 어떤 도화의 기운이 굉장히 음탕하고 음흉하고, 또는 어떤 우리가 안 좋은 얘기로 어떤 사창가나 아니면은 아주 음란한 음지의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예상이 되는 거죠. 자, 도화살이라는 것은 음탕, 음흉함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내가 좋지 않은 어떤 환경에서, 자, 우리의 사주라는 것도,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자연의 어떤 한 부분과 똑같습니다. 자연에도 봄, 여름, 가을에 사계절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대운의 흐름 속에서 12개의 에너지의 바뀜을 우리 인생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축축하고 이렇게 차가운 이런 에너지 속에서 과연 이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자, 이 사람의 생각하는 이 어떤 생각의 모든 주파수들이 습하고 음지의 어떤 생각들로 모든 주파수가 맞춰져 간다는 거죠. 물론 이 사주에 따라서 사주가 이렇게 음하고 습하지만,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거나 내가 어떤 굉장한 수행을 하거나 내가 인생에 정말 획기적인 일을 맞이해서 두 번 다시는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하고 내가 정말 깨달음의 노력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사주 또한 내 인생에 그냥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인간의 신념의 에너지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것은 바로 각 외의 삶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죠. 자,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인간들이 겪어나는 평범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이분도 지금 볼 때는 굉장한 습한과 음한 음지의 세상에서 인생을 거의 중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이분의 이제 직업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자도화살이라는 것이 월지에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묘라는 에너지가 해묘미의 자도화라는 것으로 더 강력하게 그 에너지를 안 좋은 쪽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마 아주 안 좋은 음지에서 일을 하는 여자분 또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지금 월지에 일지에 보면은 자묘라는 형살이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묘형이 붙어 있고 또 시지와 연지에 축진 파살이 또 끼어 있습니다. 자, 지지의 형과 파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작용을 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형충 파해 이런 형살이나 파살이나 충이나 여러 가지 살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운이 잘 흘러가고 굉장히 중화를 잘 이루고 좋고 건강한 상태에서는 형충 파해 자 이런 살들을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논해도 이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에게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자묘라는 형살이죠. 자, 자묘라는 형이 남자에게 있을 때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가 남자에게 자묘형이 있다는 것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별할 수 있다라고 예견되어지는 에너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에게 자묘형살이 있다는 것은 특히나 이렇게 습한 사주에는 자궁이나 어떤 이 방광 쪽 이런 쪽으로 암을 발생시킬 어떤 요소가 보인다는 거죠. 자, 특히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도화의 그 어떤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식으로 발휘했을 때 여러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방법으로 어떤 성생활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분명히 자묘라는 이 형살이 아주 이렇게 붉어져서 이분에게 굉장히 건강적으로도 안 좋은 암이라는 것으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상으로도 우리의 어떤 앞으로 벌어질 건강상의 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벌어질 어떤 좋지 않은 운이 온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우리가 본드러로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고 정신의 세계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긍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나의 사주의 흐름 속에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고 그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로 아니면 나의 주변으로 아니면은 전체적인 국가 전반으로 아니면 이 지구 전체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정신이라는 것은 나무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몸적인 부위를 차지하고 돼 있지만 간목은 뭐 간을 관장하고 을목 같은 경우는 단 부분을 관장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병적인 부분도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정신의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 간목이나 을목의 에너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은 시간에 을목이 떴고 여기 일지에 보니까 또 묘목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제 물 중에 물이 이렇게 떠 있는데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자, 간목이나 인목이 있다면은 그나마 이 사람은 정신 상태가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보인다는 거죠. 간목이나 인목은 양목으로서 따뜻한 이제 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목 중에서 해필이면 이분에게는 또 을목과 묘목이 떠서 을목도 습한 목이고 묘목도 습한 목이라서 나의 정신을 올바르게 깨우치고 나를 반성하고 나를 자각시키는 그런 에너지들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어떤 어둠의 이 생활을 내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생활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 이것을 내가 벗어나고자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의 의지, 이 생각이 필요한 거죠. 나의 의지를 불러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정말 이것은 정말 사람답지 못한 인생이다라는 자각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너무 없고 약하다 보니까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동물의 삶입니다. 자, 우리는 반신반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중생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의 잘못된 생각과 하나의 정신적인 의지로 잘못 생각하면 동물보다 못한 삶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자, 이번에 에너지 속에서는 44살까지는 굉장히 그냥 막 산다, 함부로 산다, 자, 이런 에너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자, 거기다가 이분에게 지금 남자라는 것이 토라는 에너지입니다. 그죠? 토라는 에너지인데, 자, 내가 너무 습하고 물기가 많은 에너지다 보니까 화라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죠. 목숨처럼 필요합니다. 목숨처럼 화기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나에게 화라는 것은 수국화로 결혼을 했을 시어머니라는 육친도 되지만은, 자, 여기서는 재성, 돈도 되죠. 자, 이 사람한테는 돈이 목숨줄입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그런 여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돈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든 한다. 무엇이든 나의 영혼까지도 팔겠다. 자, 이런 마음으로 사는 여자분이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왜 일어날까?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에너지가 내 마음, 내 정신의 기류에 흘러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량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내가 옛날에 왜 저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정말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때로는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의 대운의 상태나 에너지 흐름을 볼 때, 아, 정말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구나,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부끄럽게밖에 살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또 읽어보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잘못 간 길을 안다는 것은, 늦어도 안다는 것은 굉장한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인생을 1년밖에 우리가 살 수 없다 해도 알고 나서 사는 1년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인생이 50년이 남았다 치더라도 알지 못하고 50년을 살아가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계속 얘기하고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절실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써 나의 지금 현실, 나의 이 순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개척하고 창조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에너지에 어떤 종류들이 흘러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이 공부에는 내가 도저히 취미가 없어서 나는 못하겠다, 그런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또 어떤 좋은 상담사나 카운셀러들을 만나서 내가 그만큼 내 인생에 많은 이제 조언을 들음으로써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나의 인생을 내가 한번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천간의 식간의 마지막 글자 개수일간에 대해서 오늘 사주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주를 어렵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생을 모험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내면에, 나의 에너지 속에 어떤 존재의 에너지들이 모여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에게 이런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탐구해 본다면은 굉장히 또 많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천간의 마지막 글자 개수를 공부함으로써 또 우리가 한습된 천간 10글자를 한번 봤습니다. 다음에는 천간의 10글자가 화기가 많은 불의 기운으로 몰려갔을 때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몸적인 부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것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렸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렇기 위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채널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많은 얘기를 드립니다. 자, 좋지 않은 사주의 상황이 엮여서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 내가 살아갈 수 없다면 거기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자, 저희같이 이런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목숨보다도 소중한 정보를 주는 이런 일을 저희가 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주 외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제시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방도를 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떤 어떤 것으로도 임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자,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과연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이제 개척해서 내가 스스로 그 방향을 틀어낼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게 틀어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채널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많은 다양한 방법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분 인생의 주체자로서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즐겁게 즐기시면서 이 세상을 같이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의 타오 힐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